테슬라가 중국에서 올해 세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지 전기차 기업들과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11월 9일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는 9일부터 모델 3 신형 롱 레인지를 1,500위안, 약 27만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Y의 롱 레인지 가격은 2,500위안, 약 45만원가량 인상한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모델 3 신형 롱레인지 가격은 29만 7,400위안, 약 5,35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은 30만 2,400위안, 약 5,4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서 지난달 10월 27일에 모델 Y의 프리미엄급 모델 가격을 36만 3,900위안, 약 6,550만원으로 250만원가량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2,000위안, 약 36만원가량 올리기도 했죠. 이런 가격 정책이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이 차량 가격을 최대 9% 인하했습니다. 이때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걱정하면서 이 주가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또다시 6%에서 13.5%가량 가격을 인하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올해 5월부터 가격 정책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에서요. 잇따라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요. 최근에 모델 3와 모델 Y 등 일부 모델의 가격을 2.7%에서 4.2%가량 인하를 했죠. 중국에서의 가격 정책과 미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다르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 중국 전기차 선도업체인 BYD에게 세계 신에너지차 판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여기에 신에너지차라고 하면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수소차를 합한 범위입니다.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내 판매는요, 전월 대비 2% 감소한 72,115대였습니다. BYD의 역대 실적인 30만 대 돌파 실적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테슬라의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감소 원인도 있었죠. 테슬라와는 다르게 중국 토종 전기차 브랜드들은요, 최근 들어서 가격을 내리면서 고객 유치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는 이달 한 달 동안에 2,000위안, 약 36만원의 계약금을 내면 이 차종에 따라서 7,000위안에서 2만위안, 한화 약 126만원에서 36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무이자 대출 판매도 있고요. 신차 구입 시 최대 8,000위안, 144만원가량의 교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2년간의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도 지원하고요. 생애 첫 차량 구매일 경우에는 충전 장비를 제공해주고 무료 설치도 해준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우대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비아디가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것은 연간 300만 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판매는 239만 1,471대로 연간 판매 목표를 채우려면 남은 두 달 동안에 60만 대 가량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도 올해 연말까지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 차종에 따라서 최대 16,000위안에서 8만위안, 하나로 288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링파오, 림모터죠. 이 역시 모든 차종 가격을 최대 1만위안, 약 180만원까지 인하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요,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그렇더라도 전기차를 팔아야 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하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현금이 부족해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울면서 겨자 먹기로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는 정반대의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셈인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가격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 마진 걱정으로 하락한 주가는 오히려 상승 모멘텀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블랙록의 현물 ETF 출시 준비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지난 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이 개당 2,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현물 ETF가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스닥은 이날 19B 양식을 통해서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9B 양식은 나스닥이나 뉴욕 증권거래소 등 이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조례와 규칙을 변경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상장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블랙록은 지난주 델러웨어주 당국에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시어즈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상품명을 만들어서 미리 등록한 것입니다. 현물을 직접 쓰진 않는데요. 운용 방식은 사실상 현물 ETF와 같다고 합니다. 자산 운용사가 시장에서 현물 이더리움을 매입해서 증권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서서 6월 달에 현물 ETF 상장을 추진했다가 거부를 당했죠.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내놓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의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ETF 승인이다 라고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 식별 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코드는 CUSIP입니다. 증권 식별 코드는 SEC의 상품 출시를 신청한 후에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절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ETF 승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상장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받을 것이란 낙관론이 퍼지게 되자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11월 9일 오후 6시 45분 기준으로 전장 대비 9.24% 상승한 개당 2061.7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가치가 더 확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되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유입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과 달리 현물 ETF가 상장하게 되면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운용사들이 실제 암호화폐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자세한 분석 영상은요, 테슬라 찐팬 채널 회원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9일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2%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 두 번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HSBC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도 146달러로 제시를 했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요, 테슬라의 자산이자 리스크라고 직격했는데요. 이 혁신가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컬트적인 지지자를 거느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이야기했죠. 근데 이 목표가 너무 낙관적이다. 머스크가 제시한 사업 모델 절반 이상이 10년간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니까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테슬라로서는 기관 투자자 비율이 높아질 때까지는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비전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장기 투자자라면요, 2027년 그리고 2030년에 테슬라 미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까운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2023년 11월 7일 유럽에서 1기가와트시의 파워월을 공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 분야 사업이 확장되고 가고 있습니다. 2015년에 파워월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 비즈니스를 시작한 테슬라는 지난 2023년 3분기에 기록적인 4기가와트시의 ESS를 배치했습니다. 이 실적에는 파워월과 메가팩이 모두 포함됩니다. 메가팩은 대규모 유틸리티 규모의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1기가와트시의 용량은 평균 4만 1000가구에 약 12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파워월 3 플러스를 출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에너지 비즈니스 매출이 전기차 매출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